20대 때 찍은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그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골밀도가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꺼지고 처지고 납작해지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생긴 변화를 완전히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나 예전이랑 좀 달라졌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20대 때 찍은 사진을 보시면서 내가 그땐 참 어려 보였는데 하면서 과연 다시 그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특히 다이어트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로 볼살이 한 번에 확 빠지게 되면 피부랑 지방이 예전처럼 다시 차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꺼진 상태로 남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8kg 정도를 감량하셨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1년 반쯤 지나서 오셨는데 팔자주름은 깊어지고 광대 밑은 꺼져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였어요. 필러로 볼륨을 좀 채워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조금만 이걸 일찍 알았으면 더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굴 변화는 초기에 대응할수록 훨씬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얼굴 볼륨이 줄어드는 걸까요? 볼륨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부 속의 콜라겐과 탄력 구조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피부 속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콜라겐은 마치 건물을 받쳐주는 철근처럼 피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엘라스틴은 스프링처럼 탄력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20대 후반부터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40대가 되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게다가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코사미노 글리칸까지 줄어들게 되면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원장님 시간 지나면 다시 차오르지 않나요? 제가 참 안타깝지만 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나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탄력을 만들어주는 건 섬유아세포라는 세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의 활동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예전만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피부세포와 80대의 피부세포를 비교해보니 80대에는 타입 1 콜라겐 생성량이 무려 30% 이상 줄어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세포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을 못하니까 피부가 스스로 탄력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얼굴 지방이 사라지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눈밑이나 볼, 턱 주변처럼 여러 부위의 지방 주머니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지방이 줄어들거나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게다가 지방을 잡아주는 인대까지 느슨해지면서 볼은 꺼지고 팔자주름은 깊어지고 턱선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살을 찌우면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아요. 한번 줄거나 위치가 변한 지방은 식사나 운동으로 체중을 늘린다고 해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달라진 분포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오젬픽 얼굴이라는 표현 좀 들어보셨어요?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한 뒤에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역시 같은 원리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얼굴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찐다고 해서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얼굴의 해부학적인 뼈 구조의 변화예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얼굴 뼈 자체도 점점 줄어듭니다.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넓어지고 광대와 턱뼈는 뒤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부와 지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골격이 약해지고 결국 얼굴이 납작해 보이면서 처짐은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특정 논문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22세와 70세의 하악골 CT를 비교해보니 나이가 들수록 아래턱 가장자리가 서서히 흡수되면서 하악각이 넓어지고 턱끝은 뒤로 밀리더라고요. 비교해보면 턱뼈 윤곽이 전반적으로 뒤로 가고 작아진 게 한눈에도 보입니다. 또 눈 주변의 안화도 가로 세로로 넓어지면서 눈이 더 들어가 보이고 그 결과 눈밑 고랑이 좀 깊어지게 되죠. 이렇게 뼈가 줄어들면 연조직, 다시 얘기해서 근육, 지방, 피부를 받쳐줄 힘이 약해져서 처짐과 꺼짐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뼈는 성장이 끝난 성인 이후에는 새로 자라지 않고 오히려 골 흡수라는 과정을 통해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에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골밀도가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한번 줄어든 턱뼈나 두개골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치아를 잃었을 때 턱뼈가 점점 흡수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피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지방, 뼈 전체 지지 구조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꺼지고 처지고 납작해지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생긴 변화를 완전히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에요. 먼저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날뿐만이 아니라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매일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저희 병원에서 시술받고 진료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귀가 아프도록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은 단백질 섭취예요. 콜라겐 합성에는 아미노산이 꼭 필요한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 속도가 확실하게 느려지게 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을 매일 조금씩 챙겨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체중 변화를 완만하게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얼굴 지방층이 무너지게 되고 꺼짐과 처짐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살을 뺄 때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줄여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표정 근육을 자주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주 웃거나 발음을 또렷하게 하는 습관만으로도 표정 근육들을 자극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별로 거창한 건 없죠.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피부, 지방, 근육의 노화 속도를 확실하게 늦춰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줄어든 볼륨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생활 습관만으로는 사실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인 도움이 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저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이식이에요.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얼굴에 넣는 방식인데요. 자리만 잘 잡으면 몇 년 이상 유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사람마다 생착률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 리프팅 기기예요. 고주파나 초음파로 피부 속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탄력을 높여주는 방식이죠. 직접적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방식은 사실 아닌데 피부를 당겨주면서 다른 시술과 병행했을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필러 시술입니다. 꺼진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면 즉각적으로 볼륨이 살아나고 필요한 부위에 맞춰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 방법들 중에서도 시술이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 무조건 최고다라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하죠. 다만 여러 방법 중에서도 큰 수술은 부담스럽다, 긴 회복 기간도 싫다, 자연스럽게 빠르게 변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많이 선택되는 방법이 바로 필러예요. 필러는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꽤 빠르고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히알루론산 필러인데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알루론산 성분은 우리 피부 속에도 원래 존재하는 성분이라 안전성이 높고 필요하다면 히알라제라는 전용 용액으로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시술을 시도하시는 분들이나 눈 밑, 입술 같은 민감한 부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필러는 어디에 놓으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면 얼굴에서 먼저 변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부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바로 볼이나 팔자주름, 눈 밑, 턱 라인입니다. 이 부위들은 살이 빠지고 탄력이 줄면서 꺼지거나 처지기 쉬워서 인상이 피곤해 보이거나 혹은 본인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이 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얼굴 중안부라는 얘기 요즘 많이 하죠. 얼굴의 중안면, 즉 볼과 광대 주변은 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에요. 젊었을 땐 통통하고 입체감이 있었던 뺨이 점점 납작해지면서 아래로 처지다 보니 팔자주름이나 눈 밑 고랑이 더 깊어지게 되죠. 이 부위에 필러를 적절하게 넣어주면 이 꺼진 부분은 채워주고 볼을 살짝 들어 올려서 전체적인 인상을 훨씬 더 트렌디하고 생기 있게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의 볼륨감을 좀 되찾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 해외 연구에서도 이 중안면부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었을 때 6개월 뒤 환자의 70% 이상이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고 만족도도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볼륨이 복원되면 주변 팔자 주름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리면서 덜 보이는 부가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어하는 팔자 주름입니다. 코 옆부터 입꼬리까지 이어지는 이 선은 나이가 들수록 사실 점점 더 깊어지고 얼굴을 좀 피곤해 보이게 만들어요. 필러는 이 주름골을 직접 메우거나 옆 볼륨을 보강해서 주름이 덜 보이게 해줄 수는 있어요. 다만 팔자 부위는 움직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는 지속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팔자만 채우기보다는 볼이나 광대 쪽에 꺼진 부분을 같이 보강해서 주름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방식을 저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팔자를 지운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얼굴 전체가 한결 부드럽게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눈밑입니다. 눈밑이 꺼지면서 그늘이 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서클처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도 늘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내려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 눈 밑 쪽의 꺼짐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눈 아래쪽과 앞광대 쪽에 필러를 살짝 보충해주면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꺼진 고랑이 메워지면서 그림자로 보이는 부분이 옅어지고 눈가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 보이고 밝아지게 됩니다. 다만 눈 밑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성질의 필러를 사용해야 하고 또 혈관이 많은 부위라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케이스가 많고 숙련된 의사가 이 필러의 깊이나 양을 조절하면서 시술해야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눈가를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입술과 입 주변도 노화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술에 있는 지방이 줄어들면서 입술은 점점 얇아지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듯이 볼륨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나이가 들수록 입술이 짧고 평평해 보이거나 생기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입 주변에는 세로 주름이 생기는데 흔히 입술 주름이라고 하죠. 이 치마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까지 같이 내려오면 웃지 않아도 화가 난 듯 우울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필러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얇아진 입술에 적정량의 볼륨을 좀 채우고 입술 경계를 또렷하게 살려주게 되면 훨씬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소량의 필러를 입술 표면에 고르게 주입하면 잔주름 개선뿐만이 아니라 입술이 한결 매끈해지고 촉촉한 느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입꼬리 주변으로 내려오는 이 마리오네트 주름 역시 필러로 개선이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톡스와 함께 시술하면 더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입술과 입 주변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섬세하게 교정하는 게 바로 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턱과 턱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날렵했던 V라인이 무너지고 턱 밑선이 늘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선천적으로 턱이 좀 짧거나 뒤로 들어가신 분들은 옆모습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좀 답답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이럴 때 턱 끝 쪽에 필러를 좀 보충해주면 뒤로 들어가 보이는 턱이 보완이 되면서 옆모습이 훨씬 균형 잡히게 됩니다. 또 턱선을 따라서 필러를 채워주면 흐려졌던 라인이 또렷해지고 얼굴 전체적인 인상이 정돈된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특히 턱 끝 부위에 전용으로 나온 단단한 제형의 필러를 사용하는데 이걸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날렵하고 깔끔한 턱선을 만들 수가 있어서 짧은 시간의 투자로 얼굴의 인상이 또렷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이 턱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자놀이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이 빠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이 관자놀이가 꺼지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수척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광대가 더 도드라 보이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돼요. 이럴 때는 이 필러로 관자놀이 한모를 좀 채워주면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꺼져 있던 부위가 채워지면서 두상 라인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옆모습 윤곽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얼굴 전체가 균형 잡히면서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위였지만 요즘 중년층에 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 병원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위는 이마와 미간이에요. 이마와 미간은 표정이 자주 들어가는 곳이라서 주름이 쉽게 생기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 고정주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이마에 있는 지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마가 납작해지고 그럼 얼굴 윤곽이 밋밋해지고 전체적인 인상이 좀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필러를 이용해서 이마 중앙 부위를 볼록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마에 볼륨을 주게 되면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럽고 얼굴이 입체감 있게 보이게 돼요. 동안 얼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볼록한 이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마 필러는 단순히 주름 개선뿐만이 아니라 인상을 젊어 보이게 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미간 쪽 부위는 혈관이 많은 대표적인 위험 부위라서 반드시 숙련된 의사가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시술해야 안전합니다. 무조건 많은 양을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안전하게 적절한 깊이와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이 바로 이 필러 시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필러는 어떤 부위에 시술하는지 또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시거나 눈밑이나 입술처럼 좀 예민한 부위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녹일 수 있는 성분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술자입니다.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시술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팔자나 주름을 채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얼굴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섬세하게 보완해주는 게 바로 이 필러 시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시술하게 되면 필러 시술의 장점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회복이 빠르고 원하는 부위만 골라서 정밀하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이 좀 적어요. 물론 시술 직후에는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반드시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꺼짐이나 처짐은 정말 서서히 티 안 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처음 느끼실 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관리 시기예요. 이 시점에 잘 대응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고 큰 시술이 아니더라도 인상이 달라질 수 있죠. 중요한 건 무작정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나 홈케어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이미 줄어든 볼륨을 되돌리려면 피부, 지방, 뼈까지 함께 고려한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자연스럽게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